검색 엔진도 원래는 포스팅을 잘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한 사람들한테 점수를 더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검색 로봇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포스팅을 하게 되면 그게 상위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포스팅 할 때 검색 엔진 최적화 기법이 있습니다. 포스트 제목에 키워드를 넣어라. 여러분들 포스팅 할 때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고 태그가 있죠. 이 제목에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제가 글 쓸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쓰였죠? 성공회대 홍길동의 무슨 짜장면 맛있게 먹는 법. 자, 내 키워드는 뭐라 그랬어요? 성공회대 홍길동이죠. 그래서 내 키워드가 성공회대 홍길동이다 그러면 제목에다 반드시 키워드를 넣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포스트 본문에 키워드를 넣어라. 제목에 넣은 키워드를 본문에 2번에서 5번. 옛날에는 뭐 10번 반복해 넣으라 얘기했는데 지금은 2번에서 5번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2번 넣고 어떨 때 5번 넣느냐? 한 페이지인 경우는 2번, 10페이지인 경우는 5번 정도 이렇게. 페이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복 횟수를 늘려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포스트 본문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첨부하면 되게 좋습니다. 이회수 선생님이 글이 아무리 좋아도 텍스트만 써 있으면 이 검색 엔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같이 있는 거. 텍스트하고 이미지 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같이 있는 거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링크하는 건 되게 싫어합니다. 그건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 영상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많이 넣는 것보다 한 10개 정도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1등에 노출된 블로그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1등으로 노출된 블로그가 사진이 한 50장씩 들어가 있는 게 1등으로 노출됐다. 그럼 이거를 많이 올려주면 좋아. 그리고 익시프 정보라고 혹시 아세요? 익시프 정보. 사진에 보면 사진마다 다 고유 정보가 있어요. 어느 카메라로 찍었고 언제 찍었고 노출은 얼마나 되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익시프 정보라고 합니다. 그 익시프 정보가 있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진하고 텍스트가 반복으로 구성이 돼. 글 좀 쓰고 사진 있고 글 좀 쓰고 사진 있고 글 좀 쓰고 사진 있고 이렇게 글 무지하게 쓰고 사진 무지하게 있고 이거 안 좋아합니다. 사진과 텍스트가 반복되는 구성을 검색 엔진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이나 유튜브는 직접 업로드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 첨부하는 거는 키워드명을 보통 사진을 찍으면 2010 어떻게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파일을 갖다가 여러분들 키워드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게 되면은 검색 엔진이 좋아합니다. 그 만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윈도우 탐색기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사진에 가면은 이 사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사진들을 내가 이름을 바꿔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얘 클릭, Shift 얘 클릭 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이름 바꾸기 있죠? 이름 바꾸기 선택해가지고 이걸 바꿔주세요. 성공회대 홍길동으로. 그래서 엔터를 치잖아요. 그 이름이 다 바뀝니다. 이렇게 성공회대 홍길동 1, 2 이렇게, 그쵸? 다 바뀌죠. 요렇게 해서 포스팅을 해주게 되면 얘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검색 엔진이. 이제 포스트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품질 지수는 여기에 제목과 키워드를 포함하고 이미지와 영상을 번갈아 가며 첨부한 포스트에 대해 높은 품질 지수를
올려준다. 포스트 품질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품질 지수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 품질 지수는 처음 개설하면 0점, 지속적인 활동을 하면 점수가 있는데, 이게 포스트 품질 지수가 높고 블로그 품질 지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사문서는 노출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데서 긁어왔다, 그건 노출 안 돼요. 검색 엔진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거는 내가 정보 보관용으로 쓰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지수는 블로그를 평가하는 점수입니다. 꾸준하게 글을 작성한 거에 대해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월요일날 7개 작성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쫙 올리고 그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계속 놀아. 그런 사람보다 월, 수, 목, 금 이렇게 월, 수, 목, 토 이렇게 4번 있죠? 이렇게 4번을 올린 사람이 하루에 7개 올린 사람보다 훨씬 더 블로그 지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리는데 하루에 3개 이상 올리면은 그것도 블로그 지수가 안 좋아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블로그 지수라는 게 뭐예요? 양질의 포스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양질의 포스팅을 4개를 할 수 있어요? 못 하겠죠. 그래서 하루에 4개를 올리면은 일단 이거는 점수를 안 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예약 포스팅을 해라. 그리고 이웃과 꾸준히 소통하고 좋아요 공감 많이 눌러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방문객을 유입시키면 좋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네이버를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 다음이나 카카오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네이버를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더 점수를 좋게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 하는 사람은 네이트라든가 줌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가서 네이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블로그 지수가 올라갑니다. 자, 페이지 뷰를 늘려라 그랬어요. 페이지 뷰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내 블로그에 와서 블로그 한 페이지를 봤어요. 한 페이지를 봤는데 여기서 다음, 이전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이나 이전을 눌러가지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걸 페이지 뷰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설정할 때 페이지 뷰를 1로 해놓은 거 기억나세요 혹시? 페이지 뷰를 3으로 해놓게 되면 요거 다음 이전 갔을 때 세 페이지를 넘어가야지 하나의 뷰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지 뷰는 1로 해준다. 그리고 이제 스크랩 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남이 내 걸 퍼간 거잖아요. 자, 내가 남의 걸 퍼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점수가 높아지는 거지 내가 점수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와 동영상이 포함된 글이 많아지면 검색 확률이 높아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회수 선생님의 엄청난 베스트셀러 소설 텍스트보다는 저의 텍스트와 사진을 연속적으로 넣어준 게 훨씬 더 좋고, 저의 텍스트와 사진 연속적으로 넣는 것보다 초딩생의 글, 사진, 동영상, 글, 사진, 동영상 이렇게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블로그 지수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포스팅 할 때 반드시 태그를 사용해 줘라. 여러분들 그 블로그는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포스팅 할 때 제목 부분이 있고 본문 부분이 있고 태그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태그 부분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죠? 태그는 자체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거니까 검색 엔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블로그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쭉 읽고 나면은 이렇게 태그 있는 걸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그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태그는 반드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이렇게 블로그 지수는 이런 식으로 활동성 지수라는 게 있고 인기도 지수라는 게 있고 포스트 주목도 지수라는 게 있고 포스트 인기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활동성 지수는 블로그 운영 시간, 포스트 수, 포스트 쓰기 빈도, 얼마나 최근에 했느냐, 이걸 가지고 활동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막 시작한 블로그보다는 오래된 블로그가 더 블로그 활동성 지수는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포스트 수는
직접 작성한 걸 기준으로 합니다. 남이 거 퍼온 거는 아니에요. 두 번째, 블로그 인기도 지수. 블로그 인기도 지수는 얼마만큼 인기가 있느냐, 방문자가 얼마나 많으냐, 방문 횟수, 이중 방문도 좋고, 페이지 뷰 많이 일어나고, 이웃에 얼마나 공감을 들어주느냐, 스크랩도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 이게 바로 인기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같은 방문자가 여러 번 방문했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문자가 다른 포스트, 이거 말고 다른 포스트도 만드냐. 페이지 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인기도는 깜짝 방문자보다는 자주 방문하고 방문했을 때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인기도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주목도 지수라고 있어요. 주목도 지수는 덧글을 많이 쓰고 엮인 글 많이 쓰고 공감 많이 들러주고 스크랩 많이 해주고, 요거를 주목도 지수라고 그래요. 얼마나 주목을 많이 받느냐. 그래서 포스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목도를 나타내는 걸 주목도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주목도 지수. 그 다음에 이제 각 포스트에 대한 인기도, 전체 인기도가 아니라 각 포스트에 대한 인기도 지수입니다. 그 포스트에 대해서 그 포스트 덧글, 엮인 글, 공감 들어온 횟수, 조회수, 스크랩수, 이런 걸 가지고 포스트 인기도 지수라고 합니다. 각 포스트별입니다. 한 개의 포스트 단위의 반응 지표이며 내가 남긴, 이웃이 남긴, 타인이 남긴 거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좀 공부하려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 좀 알아야 돼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이제 리브라라는 게 있어요. 리브라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검색 알고리즘. 2012년 12월 달에 만들어진 건데, 검색에 우선 반영시키는 로봇을 리브라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브라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리브라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리브라 알고리즘에 적용된 키워드로 맛집, 부동산, 금융, 수익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리브라 키워드라고 얘기해요. 이제 리브라가 좋아하는 컨텐츠들은 최초에 생긴 검색 엔진이라 그랬어요. 얘가 좋아하는 컨텐츠는 자연스러운 키워드 흐름, 처음 이미지, 새로운 이미지 첨부, 글의 흐름에 따른 링크 활용, 포스트 상단에 키워드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리브라 블로그라는 얘기가 있는데, 리브라 블로그는 나중에 얘기하지만 굉장히 괜찮은 블로그를 리브라 블로그래요. 그래서 리브라 키워드에서 늘 상위에 노출이 되는 블로그를 리브라 블로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라 블로그는 주로 파워 블로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리브라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키워드를 왼쪽에 몰지 말고, 왼쪽에 놓지 말고, 제목의 글을 복사해서 본문 첫 줄에 삽입하면 안 좋아한다. 동일 키워드는 최소 5주 이내에서 반복하면 싫어한다. 동일 키워드는 한 문장에서 한 번 정도만 사용해라. 한 문장에서요, 문장에서. 키워드 반복은 무조건 조심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한 페이지에 많아야 2개, 1개, 이렇게. 그리고 키워드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대화체 질의를 인식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주요 키워드를 왼쪽에서 묻지 말거 그래 놓고 착한 교육 연구소, 글을 복사해서 본문 첫 줄에 차입 조심, 착한 교육 연구소, 이것도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착한 교육 연구소 직원들하고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 이게 글의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라고 하는 검색 알고리즘이 있어요. 요거는 리브라보다 조금 뒤에 나온 건데, 리브라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퍼왔다든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원작자보다 상위에 노출이 돼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2013년 12월에 이제 처음 출시가 된 건데, 어떤 게 원보이냐, 어떤 게 사보이냐, 이걸 리브라라고 하는 거 그 구분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C랭크라고 하는 겁니다. C랭크가 조금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2016년에 나온 건데, 여기 컨텐츠 맥락, 컨텐츠 내용, 컨텐츠 체인, 요 C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신뢰도 인기도 크리에이터냐 아니냐. 그래서 요거 C 있죠. 그래서 C 랭크라고 애들이 명명을 진 겁니다. 그래서 맥락도 컨텍스트 맥락, 그죠? 그다음에 컨텐츠, 체인, 크리에이터, 특정 주제의 검색어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 간의 정보 네트워크를 찾아내고 그 안에 현재 가장 주목받는 문서와 생산자의 정보를 찾아서 검색 이용자와 생산자 간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한 검색.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특정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가 있는 컨텐츠를 생산하는지 이걸 갖다 보는 겁니다. C랭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C랭크 적용하기 전이고 요게 C랭크를 적용한 후에요. 자, 여러분들은 산후 다이어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산후 다이어트 이것부터 산후 다이어트 한약으로 몸매 관리 이런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엄마를 위한 산후 다이어트 성공 노하우가 어떤 게 좋겠어요? 이게 훨씬 낫겠죠. 이 실제 산후 다이어트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산후 다이어트 이것부터보다는 엄마를 위한 산후 다이어트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겠죠. 이렇게 C랭크를 적용하기 전에 이랬었는데 C랭크를 적용하고 나서는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끼리 연결을 시켜주는 게 더 상위의 랭크가 된다는 거죠. 여기 C랭크 반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일상 주제에 대한 포스트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포스트가 늘어날수록 검색 결과에 더 잘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실제 검색을 잘 해준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C랭크에서 반영하는 정보는 자, 제목, 본문, 이미지, 링크 등 문서의 기본 정보가 있는데 요거는 문서 내용은 이 시리즈의 다른 전 글의 안내에 따라 구성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물, 영화 정보, 네이버 DB 오류의 정도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는 정보가 네이버 DB와 상충되지 않는 것들. 검색 이용자의 로그, 평균 체류 시간. 그래서 방문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읽기 편하고 재밌고 이해도 높고 정의가 있고 그래픽과 이모티콘이 잘 적절히 사용하고 좋은 정보를 담는 좋은 포스팅. 그래서 체류 시간이 길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웹사이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현재 뜨고 있는 거, 지나간 거보다는 뜨고 있는 거에 대한 포스팅에 더 점수를 많이 주고 블로그 활동, 꾸준한 블로그 포스팅을 좋아하고 주제에 대한 전문성, 자기가 자신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글을 많이 쓰고 전문성을 높이는. 컴퓨터 전문가가 맨날 다른 얘기만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신만의 포스트가 늘어날수록 검색 결과가 더 노출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검색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이버 다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반영된 거예요. 사용자의 선호도, 작성자의 후기 등 컨텐츠의 경험을 측정해서 이를 검색 순위에 반영한다는 거죠. 인공지능 AI라고 보시면 돼요. 2018년 6월달에 만들어진 거죠. 가장 최신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품질 블로그라는 거 있죠. 저품질 블로그. 저품질 블로그는 뭐냐면은 아무리 글을 써도 검색이 되지 않는 거를 저품질 블로그라고 얘기합니다. 저품질 블로그. 이 블로그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일반 블로그.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반 블로그.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최적화 키워드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SEO를 막 존중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최적화 블로그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리브라 블로그라고 얘기했죠. 늘 상단에 올라오는 블로그들. 이게 단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그 대표 키워드 가지고는 절대 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표 키워드로 상단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리브라 블로그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글을 쓰게 되고 키워드, SEO 여기에 대해서
그 룰에 맞게 글을 쓰면 최적화 블록으로 올라가고, 최적화 블록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리브라 블록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큰 문제가 없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 저품질 블로그예요. 저품질 블로그는 뭐냐면 3페이지 블로그, 내가 블로그를 포스팅 했는데 그 포스팅하는 그 제목을 그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화면 3번을 넘겨야지만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3페이지 블로그라고 그래요. 그리고 최신순 블로그는 뭐냐면 블로그를 검색하는데 최신순으로만 나와. 최신순으로 나오면 잘못된 거죠. 키워드가 블로그 지수가 높고 검색 엔진 최적화된 게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최신순으로만 나와. 이것도 저품질 블로그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안드로메다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안드로메다 블로그는 뭐냐 하면은 내가 포스팅을 했는데 어딘지 보이지 않아. 안드로메다 같다 그래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블로그인데 이걸 갖다가 저품질 블로그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품질 블로그에 걸리는 원인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팸 필터라는 게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 했을 때 그 스팸 필터가 계속 걸러져요. 계속 걸러져서 그 스팸 필터에 자꾸 걸리면 걸릴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품질 블로그는 갑자기 뭘 하나 썼다 그래가지고 탁 걸리는 게 아니라 계속 별로 좋지 않은 글, 블로그 내용을 수정한다든가 이런 글을 쓰고 그러면은 점수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서 그게 자꾸 쌓이게 되면은 저품질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품질에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특수문자, 괜히 쓸데없이 특수문자 많이 써요. 옛날에 맨 처음에는요, 뭐 하트 뿅뿅 넣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 특수문자 많이 사용하면은 꼭 필요한 거 써야 되겠죠. 근데 쓸데없이 많이 사용하면 저품질이 얘 문제가 좀 있다 해가지고 필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링크, 이미지를 눌렀는데 그 이미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이미지는 뭐 소고기가 탁 나와 있는데 눌렀더니 무슨 이상한 화장품이 나온다든가, 낚시성 링크, 그 다음에 불법 컨텐츠 링크, 대량의 링크, 반복되는 동일한 링크, 막 글을 써서 눌렀더니 자기 홈페이지로 삥 가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연결이 잘 안 돼. 링크 주소 눌렀는데 이상하게 링크가 깨져버렸어. 이런 것들이 저품질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와 상관없는 포스팅. 키워드와 상관없는 포스팅이 뭐 있어요? 고양이 뭐 잘 키우게 했는데 보니까 뭐 계속 이상한 뭐 성인 물건이나 팔아먹고 이런다 뭐 안 되겠죠? 수정 삭제가 많은 포스팅. 오타는 제외한다 그러는데 사실 오타하고 수정 삭제하고는 잘 애매해요. 그쵸?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일 때는 더 그래요. 여러분들 키워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 머리 좋아지는 방법이 있고 머리 좋아지는 법이 있잖아요. 그 머리 좋아지는 방법을 머리 좋아지는 법으로 바꿨어. 그럼 그게 오타예요. 뭐예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되게 애매하니까 이제 얘네는 오타는 제외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타가 여러분들 그 맞춤법에서 맞춰주는 오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빼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타는 수정하기 좋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수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내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그 올린 사진이 누가 이거 빼달라, 이건 진짜 저품질에 걸려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방문자는 많이 늘어났어, 이슈성 키워드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이 머무르지를 않아. 왔어, 오자마자 바로 떠나. 그건 뭐예요? 이슈성 키워드라는 게 뭐예요? 이슈성 키워드라는 게 실검 1위에 올라온 키워드죠. 그 키워드를 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 않고 가. 그게 무슨 얘기야? 그거는 결국은 낚시성 키워드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 이슈성 키워드를 쳤는데 그 내용이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한 IP에서 계속 글이 올라온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글 쓰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문제가 있겠죠.
포스팅을 하얀색으로 한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글 쓸 때 이상한 글을 써놓고 키워드 같은 거 막 써놓고 그게 키워드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하얀색으로 글자 색깔을 바꿔버려요. 안 되겠죠? 같은 이미지를 계속 사용한다. 그런 거. 이럴 때 저품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품질을 확인하는 방법. 포스팅 완료 한두 시간 지난 뒤에 제목을 그대로 검색해요. 자기가 쓴 제목을. 그래도 안 보여. 그럼 이거는 저품질에 걸린 겁니다. 저품질 탈출 방법은 저품질 탈출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저품질은 탈출 방법 없고 시간이 얘기입니다. 계속 좋은 글을 다시 올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어서 글을 쓸 때 고객을 유혹할 수 있는 글 있겠죠? 핵심을 숨겨 궁금하게 만드는 제목을 쓰면 좋아요. 공감을 일으키는 제목을 쓰면 좋고요. 비슷한 두 가지를 비교하는 제목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익을 주는 제목 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의 내용에 따라 정보형 콘텐츠가 있고 소통형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형 콘텐츠는 이렇게 안 되지만 소통형 콘텐츠는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마케팅, 자신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콘텐츠를 올려라. 본인이 잘 아는 걸 직접 작성해라. 운영하는 블로그를 판매 사이트와 링크 간 위젯으로 연결하면 구매를 유도하면 좋다. 핵심적인 거, 좋은 컨텐츠가 생명이다. 블로그 마케팅, 타겟을 설정해라. 연령대별 포스팅 시간, 대학생들은 요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30, 40대 주부를 공략하고 싶다 그럼 요때 들어가시는 게 좋고 20, 30대 직장인들은 요때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환경이 바뀌었지만 어차피 요 시간대가 사람들이 여유 있는 시간대니까 가능한 한 요 시간대에 포스팅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켓을 설정할 때 고려사항 같은 거, 연령대를 파악하고 하루 사용시간 분석하고 주간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영화 같은 걸 광고할 때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마친다. 주말에 영화를 보기 때문에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사람들이 예약을 할 경우가 많겠죠. 그런 거. 자신의 컨텐츠가 계절별 시기별 영향이 있는지 파악한다. 여러분들 뭐 스키 관련, 그 비키니 수영복 관련된 이런 것들을 내가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계절에 대한 걸 봐야 되겠죠. 빼빼로도 마찬가지고. 학생층을 공략할 경우는 뭐 어떻게 한다? 방학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다. 각종 기념일이나 명절 관련 있으면 연간 계획을 세운다. 나는 뭐 추석 전용 목기를 판다든가 이러면은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죠. 키워드, 경쟁업체의 블로그 마케팅을 파악하고 블로그 방문자와 댓글 수를 파악하고 검색 엔진의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블로그를 보시라 그랬어요. 블로그 마케팅 10개명이 있는데 좋은 컨텐츠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75%입니다. 제목이 75%.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타켓을 설정하시고 블로그 마케팅은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인들부터 시작하세요. 혼자는 노동, 여럿 노락 아시죠? 시즈닝 아까 말씀드렸죠? 연간 계획을 세울 것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이 대세입니다. 모바일에 최적화하시고 블로그에 반드시 스토리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쉽게 만드는 게 좋고 제일 마지막에 신뢰를 쌓으면 좋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웃는 사진을 좀 넣으시고 자기소개를 깔끔하게 하시고 자기소개할 때 부모 소개랑 같이 하면 더 신뢰감이 있겠죠. 이어서 과제물 안내하겠습니다. 10주차 과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9주차 10주차 내용을
각자 블로그를 만들어서 기말고사 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에 대한 배정은 블로그가 30%, 기말고사가 70%로 진행하겠습니다. 블로그 제작 기간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은 내일 5월 6일 내일부터 기말고사 전날까지 블로그를 제작을 하시고, 제출은 기말고사 실시 전에 여러분 블로그 URL 있죠? URL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 과제물은 여러분들이 9주차 강의 내용에 있는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 만들기 있죠? 블로그 타이틀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했고, 그리고 그거를 블로그에 등록을 했죠.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여러분의 포스팅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메뉴 5개를 디자인했고, 거기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동 주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시간 관계상 구글, 다음, 네이버 이런 쪽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링크 주소, 이동 주소가 여러분이 포스팅한 내용으로 연결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주차 강의 내용 중에 보면은 58쪽에 검색 엔진 최적화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맞게 I was, 나의 유년 시절,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봉사활동, 내가 잘하는 거, 이렇게 각각에 5개를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 포스팅 하는데 검색 엔진 최적화 기법에 맞도록 포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스팅한 것으로 메뉴를 선택하면은 그쪽으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 1을 누르면 1번 포스팅으로, 2번 누르면 2번 포스팅으로, 5번 누르면 5번 포스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제물 제작 기간은 지금 여러분 수업 끝나고 나서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천천히 제작하시면 됩니다. 포스팅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제출 일자는 기말고사 전 가지고, 기말고사 점수 배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30에서 70%, 블로그가 30, 기말고사가 70입니다. 블로그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블로그 타이틀 얼마만큼 완성도가 좋은지, 메뉴 1, 2, 3, 4, 5번 있죠? 얼마나 완성도가 좋은지, 매뉴얼 포스팅 1, 2, 3, 4, 5가 얼마만큼 SEO에 적합하게 포스팅을 했는지.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한 만약에 블로그가 100점이라고 했을 때 요 각각에 대한 포션은 얘가 50점 정도 되고, 그리고 블로그 타이틀 디자인이 한 30점 정도 되고, 메뉴 5개 완성한 게 20점 정도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각각에 맞게 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블로그를 직접 운영 중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메뉴라든가 기타 같은 것들을 수정할 수 없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네이버 계정을 하나 더 만드세요. 네이버는 계정을 전화번호 하나당 3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으셔가지고 그 새로 만든 계정으로 요 블로그를 작성해서 기말고사 전까지 작성을 한 후에 기말고사 실시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뭘 제출해 주면 돼요? 블로그 URL을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6시간 동안 블로그를 다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가네요. 어쨌든 간에 블로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블로그는 소셜미디어 사회에서 신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튜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문의 역할, 방송의 역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방송에만 치우치지 말고 신문 쪽에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퍼블리싱을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봬요.